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철의 감독, 철의 선수들이 있는 축구 명문 맨유는 이 도시를 전 세계 축구인의 성지로 만들었다. 오래된 것에 대한 숭배, 새로운 것에 대한 용기와 도전. 그 둘이 톱니처럼 서로를 맞물고 산업혁명에서 철도의 황금기로 이어지는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낳은 도시. 맨체스터는 찬란했던 영국의 과거, 내일의 영국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지구 반바퀴를 날아 도착한 영국. 맨체스터는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과 함께 강한 대도시의 이미지를 뿜어내는 북잉글랜드의 얼굴이다.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도시. 19세기엔 맨체스터 학파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주의를 발전시킨 것. 맨체스터는 그런 역사적 뿌리를 바탕으로 오늘날 영국 경제를 움직이는 금융의 중심지, 상업의 심장부가 됐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연합왕국의 나라 영국에서 잉글랜드 서북부에 위치한 그레이터 맨체스터는 런던 버밍햄과 함께 영국의 3대 광역 행정도시다. 내가 찾아갈 곳은 주변 군소도시들을 뺀 리얼 맨체스터. 인구 약 40만의 도시다. 이 도시의 여행은 맨체스터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피카딜리역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루 이용객 5만 5천 명. 맨체스터의 관문 피카딜리역은 늘 사람들로 붐빈다. 기차역은 사랑하는 연인들과 바쁜 일상에 쫓기는 도시의 통근길. 그리고 지구촌 어느 도시에서 왔을지 모를 다양한 국적의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떠나보낸다. 맨체스터의 대부분의 여행은 피카딜리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역을 통과하는 교회 열차 노선은 수많은 위성도시의 주민들을 맨체스터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시민의 발이다. 열차 출도착 횟수만 하루 1000회가 넘는다는 맨체스터 최대의 역. 런던에서 기차로 2시간 40분 만에 피카딜리역에 도착한 나는 비로소 맨체스터 탐험을 시작하기로 한다. 여느 배낭 여행자처럼 지도 한 장이 내 여행길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맨체스터의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버섯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도시의 윤곽이 보인다.
도시의 나이는 길을 보면 알 수 있다. 맨체스터의 도로 위에서 반짝이는 오래된 전철길. 그 철로를 따라가면 도시 사람들의 일상과 만나게 된다. 메트로라고 불리는 맨체스터의 전차요금은 악명 높은 영국 물가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다. 시내 단거리 구간 왕복요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원. 메트로는 맨체스터 외곽으로 나가기에도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한국을 출발할 때부터 제일 먼저 와보리라 마음먹었던 것. 그곳은 바로 1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자존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이다. 경기가 없는 날인데도 기념품점 주인들의 손길은 분주했다. 6만 5천 관중석의 입장료 수입만큼이나 짭짤하다는 축구도시 맨체스터의 기념품 시장. 그 한가운데서 대한민국 프리미어리그 1호 박지성 선수의 얼굴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Not that many. It's been slow, going okay. It's okay, very slow at the start, but picking up now. He had a good game against Fulham in London, and I think he's just going to start picking up now, getting better and better. Now he's getting popular More and more popular. Yeah, he's getting songs and that made up for him now, so he's just starting to settle in, and he'll be good. He'll be a good signing. Pat Ji-sung's very good. Superstar. Going to be one of the best. Better than Beckham. Better than Beckham. Why did you put Parkinson's face on Bruce Lee's? Just for the Enter the Dragon, just a pun. Like, a bit of make people laugh. Funny. 올드 트래포드. 그 이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겐 꿈의 구장을 뜻한다.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객처럼, 사우디의 이슬람 교도들처럼 이곳엔 늘 국경을 초월해 축구 메카를 참배하러 오는 매니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맨체스터는 운하의 도시다. 1만 톤에 달하는 바닷배까지 띄울 수 있을 만큼 수량이 풍부한 머지강의 물줄기를 따라 맨체스터는 면공업이 크게 발전했고 산업혁명에 불이 붙었다. 물자와 상품을 실어 나르고 사람들을 수송하던 이 황금 물길엔 수위를 조절하는 관문이 90개나 있다. 영국의 운하의 시대에 막을 연 영화로웠던 시절의 흔적들. 그 역사적인 물길 위를 지금은 유람선이 떠다닌다.
산업혁명기의 물자 수송선에서 21세기의 운하 투어 유람선으로 더 이상 로치데일 운하에 연하와 석탄을 실은 데는 다니지 않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세월의 속도, 강물의 속도, 그리고 바쁠 것 없는 거룻배의 속도다. 맨체스터의 운하는 단순한 이동 통로나 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선조로부터 이어져온 맨체스터인들의 자부심,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음의 고향인 것이다. 머지강의 크고 작은 물줄기들이 모이는 브릿지워터. 이곳을 시작으로 영국의 운하망은 중남부로 널리 뻗어나갔고 1830년 리버풀 앤드 맨체스터 철도가 개통될 때까지 산업혁명의 모든 터전이 이 물길 위에서 마련되었다. 브릿지워터 옆에 자리하고 있는 캐슬필드. 서기 79년 맨체스터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은 허물어진 로마 시대 성태의 흔적만이 남아 까마득한 이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바로 이곳 캐슬필드에서 힘찬 기적소리와 함께 역사적인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구촌엔 비로소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영국의 철도. 그 역사적인 최초의 역사 건물은 2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산업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더 이상 쓸모없어진 옛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재탄생시킨 박물관. 이곳은 무료로 개방돼 있다. 동력 전시관에는 맨체스터에서부터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전시돼 있다. 산업혁명 당시 실제로 사용됐던 증기기관차에서부터 면방지 공업을 이끈 동력장치까지 실을 뻗고 옷감을 짜던 그 옛날의 방적기들이 마치 세월을 복원하듯 묵직한 기계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다. 동력 전시관을 나오면 항공 우주 전시관으로 이어진다. 비행기에서 우주 왕복선까지 영국의 항공기 역사를 만든 주역들이 자랑스러운 역사의 산 증인으로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구 전시관. 낯선 이름에 호기심을 갖고 들어가 본 이곳에는 1930년대 영국의 하수 시설이 그대로 재현돼 있습니다. 역겨운 하수 냄새까지 되살려낸 완벽한 공감각적 보관. 20세기 초 영국의 공중 목욕탕도 흥미로웠다. 세계 최초의 물건들로 가득한 맨체스터의 과학산업박물관. 그중엔 맨체스터란 이름에 컴퓨터의 발상지라는 영예로운 별명 하나를 더해준 세계 최초의 컴퓨터 베이비도 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맨체스터는 오늘날 영국 내의 컴퓨터 서비스 산업 1번지가 됐다. 세계 최초의 운하, 최초의 기차, 제1호 컴퓨터까지 스스로를 퍼스트 시티, 개척자의 도시로 담금질해온 맨체스터. 이 도시는 마실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좋은 와인 같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맨체스터의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메인로드 딘스게이트를 따라 하루 여정을 시작했다. 서울로 치면 종로거리쯤에 비유할 수 있는 중심가. 쇼핑센터와 레스토랑, 카페, 극장 등이 모여있는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맨체스터의 다양한 얼굴들과 만나게 된다. 딘스게이트의 북쪽 끝엔 워털로 전투에서 나폴레옹과 싸워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웰링턴 공작의 동상이 서 있다. 그가 굽어보고 있는 녹색의 잔디밭 피카딜리 가든은 이 산업도시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도심공원이다. 그저 비둘기가 날고 분수가 있는 그런 곳. 나무조차 몇 그루 보이지 않지만 걸음이 느려지고 시간이 천천히 가는 휴식 공간이면 틀림없어 보인다. 지도에 있는 길을 따라 몇 걸음 가다가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낯선, 그러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와 마주쳤다. 링컨 스퀘어. 영국 거리 한복판에 버젓이 서 있는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동상은 그의 노예 해방 운동을 맨체스터 사람들도 지지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상징물이라고 한다. 링컨 스퀘어 바로 옆엔 도시의 심장 맨체스터 시청이 있다. Down by the Sally Gardens, my love and I did meet. She passed the side. 1877년에 지어진 청사는 고딕 양식의 유서 깊은 건물, 고상하면서도 아름답다. She bid me take love easy. 어느 도시나 그렇듯 맨체스터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도시의 얼굴인 시청을 한 번은 꼭 방문한다. 맨체스터의 이방인인 나도 시청의 안내 데스크를 찾았다.
이름만 쓰면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방문증이 발급된다. field down by the river, my love and I did stand.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문을 여는 시청은 입장료가 필요 없는 미술관이기도 하다. She bid me take life easy 이름은 알 수 없지만 as the grass 맨체스터의 역사 속에 또렷한 발자국 하나씩을 남겼을 이 나라의 명사들. but I was young 그중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19세기 맨체스터의 토박이 물리학자 제임스 줄의 조각상도 있었다. 시청이란 이름의 사전적인 의미만으로 해석하기엔 맨체스터 시청은 너무도 아름다운 작은 성 같다. 북부 잉글랜드의 관문인 리버풀이 클래식한 스타일의 도시라면 중세 도시 맨체스터는 의도적으로 도시의 색깔을 고딕풍으로 덧칠했다. down by the sandy gardens. 맨체스터는 스타일에 있어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곳이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장식된 리셉션 룸, 프랑스 루아르 지방의 어느 고성 무도회장을 옮겨다 놓은 듯한 대열회장. 이 아름다운 방에서 나는 맨체스터라는 도시의 콧대 높은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다. On the tree, but I, being young and foolish, 시청 구석구석 눈길 닿는 곳마다 새겨진 면화와 꿀밭. 이 두 가지는 산업혁명의 본거지 맨체스터의 상징이다. 중세 스타일의 고풍스러운 시청 순례길에서 빠져나오면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이 여기가 21세기 맨체스터임을 일깨워준다. 여느 대도시가 그러하듯 맨체스터의 도로 사정은 서울만큼이나 복잡하다. 그래서 지난 2002년 시 당국이 고안해낸 대안은 도심 전체를 커버하는 무료 순환버스. 메트로 셔틀이라 불리는 이 버스는 빨강, 녹색, 보라 세 개의 노선으로 시내 구석구석을 연결해준다. 게다가 버스 요금이 무료라니 주머니 가벼운 이방인에겐 더없이 반가운 버스다. 버스 안은 쾌적하고 넓다. 정류장이 세분화돼 있어 목적지가 어디든 걸어서 5분 안에 연결되는 노선 시스템. 매사 현실적인 영국인들에게 메트로 셔틀의 이런 효율적인 강점은 큰 환영을 받았다. 맨큐니언, 파리엔 파리지앵이, 뉴욕엔 뉴요커가, 그리고 맨체스터엔 맨큐니언들이 있다.
손때 묻은 것을 좋아하는 영국인들은 천성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낯을 가린다. 그래서 맨체스터에선 먼저 호의를 베풀거나 눈인사를 보내주는 영국인을 만나기 어렵다. 올드햄 스트리트는 노던 쿼터라 불리는 맨체스터 북부의 중심가다. 그 이름과는 반대로 젊은 맨큐니언들의 문화 특구 같은 것.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무대 의상 전문점이 즐비한가 하면 2005년 가을 이 거리의 트렌드는 레트로, 단연 벚꽃풍이다. 물방울이나 줄무늬 등 60, 70년대에 유행하던 벚꽃 패턴이 줄을 이루고 있는 올드햄의 옷집들. 낡은 것을 사랑하는 영국인에게 벚꽃라는 개념은 흘러갔다 다시 되돌아오는 도돌이표의 개념이 아닌 듯했다. 오히려 그것은 유행과 상관없는 그들의 일상, 본질 그 자체인 듯했다. 올드햄 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진 노던 쿼터엔 대규모의 크래프트 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10여 개의 스튜디오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분양돼 공방을 겸한 상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서울의 인사동 거리와 대학로를 절반쯤 섞어놓은 듯한 이곳에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장인들로 분주하다. I made using collage technique, and that's bits of fabric and sellotape with newsprint text on top, and it's all kind of stuck together. And I use quite a lot of real flowers as well, pressed flowers. You make it easy because the Christmas is coming. Yes, well, it was busier a few months ago. Christmas is kind of over now for handmade. So it'll be on to Valentine's Day next. Always one step ahead. 세상에 하나뿐인 그릇. 독창적인 꽃잎 액세서리. 맨체스터의 문화특구답게 이 작은 공방에선 모방을 거부하는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유일함, 독창성, 자기만의 색깔. 맨체스터의 음악도 그렇게 자기만의 뚜렷한 세계 속에 있다. 문화 다음으로 많은 맨체스터의 레코드 가게. 이 도시는 영국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팝음악의 번고장이다. 리버풀의 아들 빅틀즈, 런던이 낳은 롤링 스톤스. 이들이 영국 팝음악의 대명사라면 맨체스터 사운드는 브리티시 록의 영혼이다. That have a certain kind of attitude towards presenting themselves and towards their
their fans and towards other bands as well. There's a kind of arrogance, a self-confidence about it. It's music that's very often rooted in 60s pop music, the Beatles and so on and so forth. A lot of fairly obvious influences, really. Sometimes with dance culture coming into it as well, as with the Stone Roses and a lot of the bands that came after them. So yeah, that's what people outside of Manchester would generally associate with Manchester in terms of musical sound. 도시의 작은 골목 라이브 바에선 매일 밤 맨체스터 사운드의 명명을 잇는 밴드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관람료는 우리 돈으로 16,000원. 이날 무대에 선 밴드는 최근 맨체스터의 강력한 신예로 사랑받는 부부 그룹 사운드였다. It's kind of jangly, but not as harmonic as I'd say bands from Liverpool. But it's definitely got something different to it. It's very individual sound. Yeah. It's not so much a sound, it's more of a noise. 맨체스터의 운하가 가장 아름다운 각도에서 바라보이는 양지바르는 것. 카날 스트리트는 동성애자들의 해방구나. 주말 오후 한적한 시간인데도 운하 거리를 따라 늘어선 노상 카페들은 손님이 가득하다. 런던의 소호보다도 활기차다. Oh, well, we're all friends, but we came down from Glasgow for the weekend. Yeah, we're having a good time so far. Maybe once or twice a year. It's quite friendly. It's nice because it's almost winter, but we can still sit outside and so on, and have a few drinks and that. It's quite nice. And some of the bars are open until 8 a.m. overnight. Yeah. 이곳에서만큼은 더 이상 소수자들이 아닌 연인들. 지구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람이 부는 곳이지만 모든 것에 대해 열려있는 카날 스트리트. 이곳의 공기엔 자유라는 원소 하나가 더 섞여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채색이 줄을 이루는 맨체스터의 건물들. 그 벽 위에 펄럭이는 무지개 깃발은 동성애 지역임을 상징한다. 빨주노초 파남. 무지개 깃발이 6색깔인 이유는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평등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다. 맨체스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 게이바. 이곳 게이바들의 영업시간은 피자 가게나 슈퍼마켓, 일반 레스토랑과 차이가 없다. 대낮에도 성업 중이었다. Busy. During the week is very busy as well, but you find on Fridays and Saturdays. Normally in the evening we move an area for a dance floor. And about 9 o'clock we have a really good DJ and they have like champagne cocktails. It's kind of a classy, sophisticated bar. They have a few cocktails and they have a few dance moves and then move on to some clubs nearby. 대낮보다 더 활기찬 카날 스트리트의 밤거리. 하지만 어느 길모퉁이에서도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방인에게 단지 낯선 풍경일 뿐. 가장 안전한 거리, 가장 우호적인 거리. 내 눈에 비친 카날 스트리트는 그런 모습이었다. 유럽의 어느 거리에서나 주말 밤의 나이트클럽은 한마디로 펼쳐졌다. 어느 클럽이건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 자기만의 행복을 만끽한다는 것. 파리를 상징하는 게 노천 카페라면 맨체스터엔 펍이 있다. 거리에 신문 가판대만큼이나 많은 맨체스터의 펍. 선술집쯤으로 해석되는 영국의 펍은 만남의 장소이자 사교와 토론의 장이다. 그중 가장 오래된 펍이 있는 곳은 체스터 스트리트. 역사적인 펍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거리의 건물들은 재개발이 금지돼 있다. 그 대단한 위력의 주인공은 페버릴 오브 더 피. 130년의 역사를 가진 맨체스터 펍의 장자. 페버릴 오브 더 피크는 1830년대 런던과 맨체스터 구간을 오가던 역마차 이름을 따온 것이란다. 대를 물려온 가족 경험. 이 펍의 주인은 마스터 셀러맨이라는 전통 펍 문화에 대한 학위까지 가지고 있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늘어난 건 부와 명예만은 아니다. 국경을 초월한 미더운 단골들. 유난히 명사들이 많은 이 집 손님들의 면면을 확인하는 일도 즐겁다. It was a roadside cafe before it was a pub. And it was called after the Pepperell of the Peak castle up in the Peak district, because Lord Pepper used to come on horseback here when it was a roadside cafe. They used to have a afternoon tea and scone here in the cafe. 역사와 전통이 배어있는 선술집이기 때문일까. 이 집의 손님들은 수다스럽지 않다. 그저 조용히 맥주 맛을 음미한다. Well, there's no atmosphere at the moment, but usually the atmosphere, when there's more people in, the kind of people that come here create a good atmosphere.
and the beer's good. And it's quiet some of the times. I'm actually working in Brunei, but in the university in Brunei. But I come back to UK every 3 or 4 years. And so when I come back to UK, I come in this pub. 삶의 여유와 평화를 만끽하는 것. 영국인에게 펍은 단순한 술집 그 이상의 문화적 공간이다. 겉모습 보기에도 오래된 이 펍의 나이는 100여살. 대하가에 자리하고 있어 손님층은 젊지만 빈 술통들에 묻은 때가 연륜을 말해줍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맥주를 직접 빚어 팔았다는 것. 지금은 100년 기수의 수제 맥주 맛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웨더스푼은 이 도시는 물론 영국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체인 펍이다. 작고 소박하고 가족적이던 펍들은 1970년대 이후 어마어마한 규모로 대형화, 고급화돼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오고 우리가 빈 맥주통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웨더스푼은 건물 군데군데 옛날 양식을 살려놓는 것으로 펍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This particular pub, it used to be an old cinema. At the time when Wetherspoons converted it from a cinema into a pub, it actually was the largest free house in the UK, and had actually made it into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at. So I think that's probably its major feature. But that's what Wetherspoons do. They try and take a lot of old buildings, post offices, etc., and stuff like that, and they actually just turn them into pubs. They've even done churches, believe it or not, until, you know, where they're able to get a license. That's what they like to do. So a lot of their buildings have got like quite a historic relevance, or the listed buildings, etc. (10월 18일) 오후 다시 찾은 올드 트래포드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날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랑스 릴 팀의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붉은 악마. 문득 2002년 여름 광화문의 그 붉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요즘 같은 가을엔 매주 한 번꼴로 리그전이 열린다는 경기장 주변은 축구 팬들의 응원 열기가 가득하다. 먼 옛날 앵글로색슨 시대부터 돼지 가죽에 바람을 넣어 공놀이를 즐겼다는 축구나라 축구도시의 축구광들. 그 무엇도 명문 축구클럽 맨유를 향한 그들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다. 붉은 유니폼을 입고 철책에 기대어 선수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하염없이 바라보나,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번호판 숫자까지 외워가며 뚫어져라 응시하는 열혈 팬들도 적지 않다. No, I was just saying that these cars here are all like Manchester United players' cars. And this one here is Ferdinand's,
and they all came here earlier on. They was here doing the training, and then what they do is after about 2 hours of training, they go back up, they go in the coach, they go away to a hotel, I suppose, and then they all come back here at about 6:30. So that's why all these people here are gathering, waiting to see when the coach comes. Probably by 6 o'clock it'll be packed with a lot of people here. 맨체스터의 펍들은 경기가 있는 날이 곧 대목이다. 한 잔 걸치고 경기장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정거장 같은 것. 맥주잔을 기울이면서도 경기장 주변 풍경을 중계하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리고 해가 지면 사람들은 마치 인형극장으로 가는 아이들처럼 들뜬 걸음으로 선술집을 나선다. 그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워터브리지 선착장에서 경기장까지 가는 배는 이미 만원이다. 왕복 뱃삭은 7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4,000원이다. 맨유의 팬이라는 공통점만으로도 승객들은 형제처럼 이물없게 여긴다. Two boats going, this one and the one you can see through the window over there. So there's about 110 people together go for most games. For a combination of just generally going through the White Line. Probably about half the people come every week. And probably half of those people have been coming for over 20 years to the game. So many years support to Old Trafford. And we go through it every single game. The only thing that stops us occasionally is the ice. 영국인에게, 아니 이 작은 도시 맨체스터의 소시민들에게 축구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다. 그들을 살만나게 하는 활력 충전소 같은 것이다. For about 4 years. 4 years. Yeah. You always a supporter of Manchester United? Oh, always. First game I went to was August the 18th, 1952. How old were you? I was 5. With your father? Yeah. 5-year-old. Followed him all over the place. Never missed a game for about 4 years. 뼈대 있는 노동자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축구 명문. 맨유의 진정한 힘은 이들의 이 굳건하고도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Charlton, Rochester, Cantona from heaven. And in the new campaign 1999, on my Busby's birthday, it was party time. 맨유의 경기가 있는 날은 버버리 코트를 일상복으로 만들어낼 만큼 유명한 악천들. 한밤중에 올드 트래포드의 관중석이 비는 일은 없다고 한다. 이날 역시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가까운 선술집에 지인을 친다. 나도 선술집에 자리를 잡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공식적인 중계방송사 이외에는 누구도 비디오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등번호 13번, 맨유의 신형 엔진이라 불리는 박지성. 그는 이날 경기 종료 10분 전 0대0 동점 상황에서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승리의 골을 날리지는 못했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팀 내 최고의 평점을 받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여드름 청년 박지성. 그가 자랑스러웠다. 맨체스터의 아침은 청소차들의 부산한 엔진 소리와 함께 밝아온다. 청소차가 밤의 산물들을 거두어가고 나면 무거운 하늘 비에 젖은 거리로 무표정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 못하는 젊음과 해묵은 역사의 바퀴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두 얼굴의 도시 맨체스터. 이 땅을 속속들이 아는 진짜 여행은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 맨체스터를 떠나기 전 나는 꼭 대성당에 가보고 싶었다. 화려한 건축 양식에 눈을 맞추고 싶어서는 아니었다. 경건한 예배의식을 보러 간 것도 아니었다. 순박한 사람들의 기도가 쌓이는 곳. 이곳에서라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이 도시 사람들의 마음이 보일까 해서였다.